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 문자 보내주이소. 짤막한 거는 50원, 좀에 긴 거는 100원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무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으면은 공짜로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자갈치 아줌매랑 친구 맺어주이소. 맞다. 그러고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줌매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여러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학교와 유치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카지. 상황이 이래 심각하니까 부산은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2주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가 정말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의 특징 뭘까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벌써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확진자 발생이 어느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거의 전국 곳곳 네. 부산시에서도 각 구에서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아마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한 12개월 동안 이리 지내시면서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네. 이제 생각하고 지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도 생기고 그리고 벌써 뜻하지 않게 본인이 검사도 해야 되고 자가 격리가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다 요즘에 또 최근에는 요양병원 중심으로도 전국적으로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전에 1, 2차 유행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했을 때 확진자가 좀 줄었는데 네. 예. 지금은 그러지도 않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너무 1년 가까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방역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도 조금 마음이 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 안 네. 걸리던데 이런 좀 마음이 생긴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네.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공포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에 확진자 수가 1,200명쯤 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더 될 수도 있고요. 아유, 예. 서울 수도권은 사실 2.5단계로 12월 8일부터 단계가 격상이 됐는데 예. 그 사람들 이동량을 측정하는 수치를 봤을 때 오히려 12월 초는 오히려 이동량이 조금 더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겨울철에 각종 여러 이제 펜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약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 확산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 전파를 하느냐라고 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있는데 네.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전파가 이제 줄어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네. 11월 25일에서 12월 1일에는 거의 1 이상 수치로 2.12 수치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다 조용한 감염을 의미하는 감염 불명 사례가 거의 20%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이런 단계 격상에도 과연 확진자 증가가 꺾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은 더 답답해지는데요. 부산 같은 네. 경우에는 어제부터 어제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2단계와 2.5단계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집단으로 생길 수가 있고 감염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중증관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증관리시설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이런 쪽은 이제 모두 직합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2단계에서부터는 카페는 포장 배달만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식당도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 가능한 건데 이거는 계속 이어지면서 네.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식당 이용하는 손님의 수가 네.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는데 보통 한 20평에 8명 이하 손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가 좀 제한이 되고 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장도 이제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가시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음. 영화관도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가 되죠. 그리고 학원도 밤늦게까지 많이 운영이 되는데 예. 21시 이후는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생 수도 20평당 8명 이하로 정도로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교수님 늘 말씀하시지만 잘 네. 지켜지고 잘 따라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건데, 그지? 그렇지. 아, 이 2.5단계로 이 확산세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요즘에 몇 가지 이제 이런 객관적 수치를 보면 네. 이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해서 이 학생세를 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방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량이 줄지가 않고 예. 더구나 이게 바이러스 전파력이 정말 강한 이제 추운 날씨로 오늘도 너무 많이 추웠는데 네. 이런 추운 날씨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자세히 보시면 네. 이런 단계 격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최근에 주로 확진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라든지 네. 또 지인 간의 그 식사나 이런 모임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건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이렇게 제한을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단계로도 이걸 차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게 완전히 봉쇄를 하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가족, 지인 간의 식사 모임, 친목 모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그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고 네. 그리고 방역 당국도 이제는 더 많은 확진자하고 중증 환자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병상도 더 확보하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더 보강해서 이런 감염 전파 차단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인 간의 모임, 식사 이런 것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무증상 감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네. 내가 뭐 괜찮지만 걸린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그렇죠. 경우에서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선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부산은 그러면 언제부터 선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산도 벌써 지금은 본인이 꼭 증상이 있거나 네. 또는 어떤 위험 요소에 노출이 안 되더라도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가시면은 네.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한 6곳을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만들고 그리고 검체체 지원도 한 114명을 충원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초기라서 아마 아직 좀 세팅이 덜 돼서 네. 어떤 분들은 갔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계속 이번 한 주 준비를 하면서는 해결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 꼭 문의하시고 증상이 없더라도 좀 본인이 불안하시거나 하면 네.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수도권에 선제 검사하는 보도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혹시나 증상이 없어도 걸려가지고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가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을 또 옮길 수도 있어서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제 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던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순서가 너무 밀려가지고 실제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바로바로 선제 검사부터 해가지고 내가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 일단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가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결국은 초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검사 속도가 해결이 안 돼서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증상이 있어서 검사할 분들이 못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체체 지원을 늘리고 또 검사서도 필요하면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그 숨어 있는 확진자 수가 드러나면서 늘어나게 되니까 네. 그분들을 빨리 이제 확인하고 역학 조사를 하고 접촉자를 조사해서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방역 당국은 검사 수를 늘리면서도 그 이후의 조치 부분의 인력까지도 또 많이 고려를 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신 분과 뭐 버스를 운전하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한번 선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 예, 그런 부분은 네. 예, 특히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직종에 예. 있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이요. 무증상 감염에 네. 대한 건데 이게 네. 처음에 그냥 증상이 없이 감염이 돼 있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젊은 층 연구를 보면 예. 거의 20%에서 40% 정도에는 네. 이 증상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네네.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바이러스는 배출이 많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무료로 선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젊은 층의 활동량이 많은 쪽에서 예. 타겟으로 해서 설치하고 검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본인은 괜찮지만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 주변에 감염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양병원도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어떤 사적 친목 모임 네네. 속에서 감염이 되고 증상이 없는데 예. 이렇게 전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 수 없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예,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대책은 뭐 수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에 네네.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요양병원 입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전수검사를 해서 음성인 분만 입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좀 낮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간병사나 의료인 그리고 여러 근무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챙겨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부산시가 15일 오전 0시부로 요양병원에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근무자들은 친목, 동아리 모임 이런 사적 모임 같은 것을 이제 금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요양병원 내에서 직원들이 또 이렇게 거리두기를 좀 더 해서 혹시라도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뭐 식사도 교대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로 이제 결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전수검사를 이제 4주 단위로 이제 했었는데 그것도 1주 단위로 해서 예. 조기에 또 빨리 발견해서 차단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그 차단 방법을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결국은 요양병원 근무자분들이 일반인보다 더 이제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엄격하게 적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꼭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아침의 생각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을 치면서 이제 가림막을 이제 정말 많이 썼었는데 이거에 대한 재활용 묘안이 없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시 교육청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반투명 압출 아크릴 재질이라는데 요게 한 개당 가격이 18,000원이고요. 예. 부산에 64개 시험장에 설치한 게 5억 2,200만 원. 전국적으로 보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한 88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근데 요거를 이제 일단 학교에 놔두고 뭐 혹시 내년에까지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때 쓸 수도 있는데 요게 그때는 기능을 못해서 폐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는 또 아크릴 재질이라서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거든요. 이거를 어쩌면 좋을지 당장은 이제 가림막으로 쓰면 되는데 바로 요럴 때 필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벌써 뭐 제안하신 것들 보니까 뭐 교사용 수납 트레이나 물품 보관함 같은 거는 금방 만들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산업 현장의 실외용으로도 쓸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회에 여러 아이디어 종합해가지고 모쪼록 환경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슬기롭게 이 88억 원 돈 낭비되지 않도록 합시다. 네, 아침의 생각 들어봤습니다.